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셈이 그 다른 남학생 다른 거는 편성을 했거든. 여기는 이제 앞으로 한 년만 받을 거야. 다른 거는 다 이제 배치를 시키고.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뭐 한여 친구들 중에서 수학 학원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우리 저 학원 원장님이 이거 분명 얘기를 하라고 시켜가지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런 거 여기 있으면 친구 소개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 과목을 많이 소개했더만 만약 너 친구 데리고 와서 국어를 등록을 했다고 3만 원 내고 국어 영어를 해서 4만 세 과목을 다 시켰다 5만 원 지급을 시키고 친구 소개 제한이 없다니까 만약에 반 30명이잖아 30명 다 데리고 오면 120만 원 내. 얼마나 달까요? 아니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더 비슷하지. 뭐 그렇대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그래서 이제 저기 문제 풀이 줬잖아. 여기 있는 연습 문제는 당연히 집에서 다시 반복을 하세요. 이거 가장 기본이고 가장 좋은 문제예요. 자 돌아와서 다시 한번 25번을 도전. 자 볼게요.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사인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 근거는 외접원이에요. 그러니까 외접원이 없더라도 삼각형만 나와도 그냥 삼각형만 딸랑 나와도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외접원의 이 삼각형이라는 도형은 항상 외접원이 있다 없다. 항상 있으니까 요 각도 안에서 요놈에 대해서 이 세각도에 대해서는 사인 법칙을 써도 상관이 있다 없다. 다 써도 돼요. 사각형은 안 나오지. 사각형 반드시 어떻게 된다? 잘랐어야 돼. 만약 사각형이 이런 게 나왔다. 그럼 이렇게 잘라서 요놈 안에서는 사인 법칙 사용, 요놈에서는 사인 법칙 사용이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냈다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돼야 안 돼? 안 되죠. 원래 무슨 사변형?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 그죠? 그러면 얘는 외접하는 원이 없단 말이야. 하지만 잘라버렸어. 그럼 요놈 외접하는 거 있어 없어? 얘 있어 없어? 그럼 너끼리 사인 법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외접원이랑 키포인트를 잡기에는 좀 약간 좀 미비한 게 있지만 외접원이 나온 다음에 사인은 무조건 써야 돼요.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반지름 이어줘야 돼. 반지름을 이어줘야 돼. 이렇게 이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친구들한테 알려주면 돼. 이런 데 하라고. 너 바보야? 이런 데로 가야지. 진짜 못하네 이러면서. 알아서 걔네를 이겨야 너네가 대학 가는 거야. 이렇게 돼서 그죠? 그러면 자연스레 반지름을 이용하면 항상 이등변이 나타나고 이등변이 나타나면 수선의 발부터 긋고 나서 생각해. 여기서는 요놈과 요놈의 거리를 줬기 때문에 공통현은 항상 수직으로 지나니까 여기까지 이어주면 땡큐. 그러고 봤더니 여기도 반지름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봤어. 여기가 알파면 같은 뭐에 대한 호에 대한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니까 여기는 2알파예요. 그럼 나누기 반띵되니까 여기 알파고 여기는 반대로 베타겠죠. 그렇죠? 이쪽에서 만족하는 저쪽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놈의 반지름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큰 알, 여기는 작은 알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봐. 자꾸 변수를 식이 몇 밖에 없어. 2개밖에 없는 거잖아. 식 2개하고 풀려면 미지수가 2개가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줄여봅시다. 자, 첫 번째 저 조건 이용해서 하나, 이 조건 이용해서 하나에서 둘이 연립해서 푼다는 거죠. 그죠? 그럼 첫 번째가 공통형이 있으면 항상 공통형을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사인 알파분의 공통형 H는 누구예요? 2R. 사인의 베타분의 A씨는 2R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넘기면은 A씨라는 건 어떻게 돼? 2R 사인 얼마? 알파. 얘랑 또 누가 똑같아야 돼? 얘도 A씨 넘어가면 얘랑 똑같으니까 2R 얼마? 사인의 베타랑 같은 거니까 약분해서 잠깐 관계식 보면 사인 알파를 나누라고 돼 있어요. 사인 얼마? 알파분의
사인의 베타. 이놈의 누구?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R분의 R 이렇게 된 거죠. 2분의 3 따라서 첫 번째 식은보다 큰 R은 작은 R이 몇 분의 몇 배? 1.5배였다 이렇게 나온 거 됐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써? 2분의 R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도가 얼마나 돼 있어?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뭔지 알려줬죠?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으려니까 너랑 더한 거거든. 그럼 걔는 누구에서 빼면 요각이 돼? 파이에서 빼면 돼. 여기 있는 노란색 각도는 파이에서 누구를? 알파 더하기 베타를 뺀 거예요. 그러면 얘랑 요놈의 관계는 도각공식입니다. 그쵸? 이게 풀어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길이를 알려주니까 자, 끼인가? 무슨 법칙으로? 코사인 법칙으로 길이나 넓이를 구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저는 마주보는 이 큰 대각의 대변은 1이야. 제곱해봤자 얼마니까? 1이니까. 나머지 얼마? 4분의 9r 제곱 플러스 각작 제곱. 그냥 2배 하잖아. 그럼 3r 제곱이죠. 그죠? 마이너스 3r 제곱에 코사인 얼마? 파이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얘는 무슨 공식으로? 보각으로 통찰이잖아. 코사인은 보각이라는 y축 대칭이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다시 한번 써보면 1 플러스 1은 얼마나 계산하면? 4분의 얼마야? 14? 3? 마이너스 3r 제곱에 코사인 알파 들어오면서 부호 바뀌고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얘가 얼마야? 3분의 1이죠? 그죠? 날라가. 우리 알제곱 어디 갔어? 그럼 둘이 더하면 또 얼마야? 17인가? 불길한 숫자 나오죠. 그죠? 그럼 잘 들으세요. 자, 아래 제곱이 그러면 얼마야? 17분의 4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누구래? 요놈 제곱 파이거든. ABC의 외접원의 넓이니까. 그죠?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거는 쟤를 제곱하면 4분의 9r 제곱 파이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몇 분의 몇만 곱하면 답이겠어요? 4분의 9만 곱하면 되잖아. 그치? 4분의 9r 제곱은 파이는 17분의 4 곱하기 얼마? 4분의 9 그리고 파이다. 따라서 이게 P분의 Q니까 더하면 얼마예요? 26이 답이다. 주관식이었겠죠? 이해되세요? 아주 좋은 문제다. 아주 좋은 문제. 네, 여기서 그럼 얘를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 연장선에 대해서 요놈의 외곽이 알파 플러스 베타지.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여기서부터 수선해만 내면 직각상에 나와.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 3분의 1이니까 2 변의 길이와 2 변의 길이 준 겁니다. 그거 가지고 풀 수 있어요. 도형 이용해서. 그죠? 숙제입니다. 이거와 다른 방법으로 다음 시간에 토요일까지 풀어오세요. 그거 풀어드릴게요. 나 적으세요. 네. 자, 다 적으시면 얘기하시고.
위에가 적었나? 다음 이 그 몇 번 문제냐라고 돼 있더니 5번이라고 돼 있어. 얘는 이제 선생님이 두 가지의 자주 쓰이는 정리를 두 개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력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당력. 뭐냐면 원인이 있죠. 임의의 등산을 그려주세요. 임의의 등산을 막 그거. 그러면 이 임의의 두연이 원주하고 만난 네 개의 점이 있어 없어? 그죠? 이 네 개의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이 뭐냐면 원주각이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상 교재를 보시면 이어봐 그냥 여기 있는 각도랑 여기 있는 각도는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원주가 같잖아. 그 다음에 그 논리에 따라서 여기도 같죠. 여기는 뭐야? 막곡지하고 같지. 그럼 여기는 요 삼각형하고 반대쪽에 있는 이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닮음. 이해했죠?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라고 하면 A 대 누구가? C 대 B잖아. 그죠? 그럼 내양의 곱이 어떻게 돼? DC는 A, B랑 같아져. 그럼 모양을 보면 요놈 곱하기 요놈은 요놈 곱하기 요놈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냐 안 되냐? 두 번째는 톨레미라고 해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정리라는 게 있어요. 얘는 원래 중학교 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얘는 그 웬만한 좀 많이 어려운 문제에서 나옵니다. 복잡한 도형에서 똑같아. 시작은 쟤랑 비슷해요. 증명은 조금 복잡하니까 일단 외워서 쓰는 걸로. 이게 그렸을 때 A, B, C, D 대각까지 대각까지. 이해죠?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은 마주보는 대변의 곱길이의 합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요 관련된 문제는 쌤이 다음 주에 와서 풀어드릴 거예요. 좀 많이 어려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삼각함수 활용에 이해를 많이 높여놔야 되겠죠. 진짜 어렵거든요, 여기. 어려운 문제들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딱 정리해보세요. 얘는 있지 않아? 책에? 적으세요. 항상 외워서 다녀야 된다. 하나 더 파푸스라는 게 있는데 파푸스는 이제 파푸스 중상 정리는 문제 얘네부터 풀고 나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써봐 알겠죠? 배우면 뭐하나? 그죠? 그 뭐라 그래? 그 저기 뭐야 100번 귀로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게 낫다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죠? 아 너무 아저씨 같아? 아 어제도 그렇구나. 처음 듣냐? 자 BAC가 어디야? 여기죠. 얘를 잠깐 줬으니까 세터. 얘 그러니까 코스 그 삼각함수 활용 문제는 각을 두 개를 둬야 될 때가 있고요. 각을 하나로 둘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언제는 각도가 두 개 필요하고 그건 시계 개수랑 미지수 개수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각을 또 잡아야 되거든. 근데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거는 차차 해보시고 일단 여기는 이제 여기 각도 잡고 나머지 각도가 더 필요하면 하나 더 잡아보는 걸로. 필요 없으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AB가 어디야? AB가 3이고요. BC가 어디야? BC가 2예요. 2. 여기 이제 중선이라고 중점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AC를 구하면 요변하고 요변은 공치한 거잖아. 근데 문제를 보니까 이게 임의에 무슨 현을 줬어? 두 현이 교차하는 지점이 뭔가 방명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그럼 내가 이제 일단 첫 번째 여기를 내가 X로 두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놈이잖아. 이놈의 마주보는 놈을 세타놨어, 그죠? 얘가 얘부터 출발 4는 너 제곱 너 제곱 그럼 x의 제곱 더하면 9 마이너스 2배 2x 6x 되겠죠? 6x 곱하기 얼마? 코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라고 줬잖아요. 그죠? 그걸 집어넣는 거야. 4는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9 마이너스 6x 곱하기 8분의 7이구나. 약분해야 되겠죠? 불길해지기 시작하는 숫자가 4 x의 제곱 얘부터 씁시다. 얼마 이게? 4분의 21x 진짜 불길하다 숫자 그지? 넘어가. 이게 0이잖아. 그죠? 플러스 플러스니까 5가 되겠죠.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얼마야? 21x에 플러스 5가 얼마야? 0. 40. 왠지가 4가 올 것 같고 2 되나? 안 되네. 4? 4를 여기다 줘야겠나? 되네? 그치? 마마 여기 주면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x의 길이의 후보는 4와 4분의 5인데 문제에서 걸러줘야 돼. 답이 하나니까 A씨가 3보다 크대. A씨가 누구예요? 3보다 커야 된다고 하니까 얘밖에 안 되겠지만 얘가 얼마다? 4. 그럼 너가 쪼개주는 게 2고 너 얼마? 2야. 그리고 나서 이쪽 밑에 있는 변까지 잡아줘야 방정을 쓰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여기를 누구로나 y로 놓자. 됐죠? 그럼 이거 삼각형에서 또 코사인 법칙 가능하죠. SSS로 꺼집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누구의 제곱으로 y제곱으로 출발 얼마? 4 더하기 얼마? 9 마이너스 2 3 12 코사인 얼마? 또 세타네. 근데 이거 얼마지? 8분의 7인가? 나누면 어떻게 돼? 이거 4 3 4 2분의 20이야. 와 13 마이너스 얼마? 2분의 21 이렇게 되죠. 진짜 2분의 26 빼기니까 2분의 5예요. y는 양수니까 루트 통째로 씌우면 돼. 그럼 얘는 2분의 루트시 얼마겠어요? 10이다 이거죠. 그럼 봐. 방명의 정리가 보이죠. 2 곱하기 2는 너 곱하기 너네. 여기 뭐라고 나? K라고 잠깐 봅시다. 그러면은 따라서 2분의 얼마? 루트 10 곱하기 얼마? K가 4분. 맞아요. 맞죠? 그럼 K는 얼마야? 이거죠. 10분의
8그 루트 10이니까 됐죠? 이게 선생님 편집본에 있던 문제를 5번이나 쓴 건데 이게 아마 내 생각에 15번이었나 그랬을 거야. 15번에 나오면 정신 나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현이 교차점이 생기면 방명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방명의 정리를 쓰지 않고도 풀 수 있어야 돼 없어요? 풀 수 있어야 되죠. 그 집에 가서 숙제로 해볼 건데 그럼 반드시 이걸 줘야 돼요. 원래는 이겼을 때 여기가 세타야? 너는 얼마니까? 세타니까 요 세타 각도를 이용해서 뭔가 구해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집에 가서 한번 다른 데도 풀어보세요. 다음 13번 되겠죠? 13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A, B가 4. 무게중심이 등장했죠. 이게 쉬워 보이지만 진짜 어려워. 내가 한번 풀어줄 테니까 풀어줄 때는 이해가 끄덕끄덕 되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낼지가 중요한데 얘는 좀 약간 그런 변형성이 아주 기초가 잘 됐어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평행선이 등장했다. 선생님 지수함수 킬러 문제 풀어줄 때도 두 기울기의 합 조건도 얘기했죠. 두 기울기의 합이 0이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합이 0이면 무슨 축의 평행한 x축의 평행한 직선 또는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그죠? 이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평행선이 주어진다면 반드시 뭘 주고 싶어서 닮음을 주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행선이 나오고 여기 수직 조건까지 있으면 무조건이고 이러면 뭐로 간다고? 닮음으로 가고 특수각이 있으면 무슨 비? 삼각비가 있었고 삼각비는 1대 1대 얼마? 루트 2 1대 얼마? 루트 3대 2 그 다음에 1대 2대 루트 5 있었고요 1대 3대 루트 10 있었죠. 그죠? 요건 기본빵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죠? 나머지 30, 60, 90에 쌓인 그런 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닮음이 아니라 넓이나 이제 길이를 구해라 라고 뜨면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에는 이제 뭐까지 포함이 되는 거야? 둔각 예각에 대한 코사인 법칙. 이게 피타고라스. 그거까지 합쳐야 돼. 됐죠?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한번 해볼게. 이게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너네가 보조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 그게 쉽지 않아. 일단은 이 무게중심에 대해서 2대1로 떨어지는 건 알죠? 그럼 무게중심의 작도 방법 어떻게 돼요? 변의 이등분선이야, 각의 이등분선이야? 변의 이등분선이야. 각의 이등분선은 내심이에요, 내심. 변의 이등분선이 뭐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이등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좋습니다. 무게중심을 이어보니까 갑자기 뭐가 등장해? 직각이 등장, 직각이. 이 보조선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몇 대 몇이야? 1대 3 1대 3 비율로 시작합니다. 여기가 수직이면 너도 수직이지. 그리고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무슨 법칙이 떠올라야 됩니까?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쓸 생각합시다. 여기가 얼마? 6이고 여기가 4라고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있잖아.
여기를 세타로 잡을지 여기를 세타로 잡을지가 좀 의문이거든. 근데 여기로 세타로 잡으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요 놈분의 요 놈에서 사인을 구할 수가 있죠. 사인의 b는 빗변분의 뭐니까? 높이죠. 근데 사인을 알면 코사인을 구할 수 있어 없어? 같은 거니까 구할 수 있잖아. 코사인 이거분의 이거 그럼 이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 코사인과. 근데 이쪽에 세타를 잡았을 때는 어떤 이득이 있죠? 없어요. 그러면 여기도 시도했다가 여기도 시도한 사람이랑 여기 시도했다 여기 시도했던 사람은 10분 차이가 날 거야. 10.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기 세타로 잡아. 이해되죠? 여기 각도 세타야 세타. 여기 어떻게 돼? 이렇게 해야 돼? 세타. 그럼 사인 세타분의 6. 왜 저번에 반지름을 줬잖아요. 그럼 쟤는 2배를 해야 되죠. 지름이 7분의 16 루트 7이 아니라 반지름이 라고 준 것도 다 계산 실수를 하라고 저렇게 한 거예요. 지저분하죠. 저런 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또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 사인 세타분의 42는 16 루트 7이죠. 자리 바꿔.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16 루트 얼마에? 7분의 42예요. 유리화 시키면 16 곱하기 7분의 루트 7 팡팡하면 어떻게 돼? 사인의 세타는 16분의 얼마죠? 이게 약분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인 세타를 알았으면 코사인 세타는 당연히 제곱하면 얼마? 8분의 63이죠. 얘는 얼마 돼요? 64분의 63이면 64분의 1이었겠죠. 그럼 8분의 1입니다. 그럼 봐봐. 여기가 4야. 이거 분의 여기까지의 길이가 8분의 1 비율을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죠? 1. 그죠? 그리고 이제 봐봐. 이변의 크기를 x라 잡았어. 그죠? x를 구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구한 거나 마찬가지. 변 이등. 그러니까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변변변 조건에서 사인을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죠. 코사인을 알아보자. 알지? 그러면 시작합시다. 자, 36은 16 더하기 얼마에 x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 틀리면 얘기해줘야 돼. 마이너스 8x인가?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아까 얼마라고 했지? 8분의 1이죠. 여기까지 쓰면 기분이 더 좋아요. 넘어오면 얼마야? 마이너스 20이 얼마? 그럼 4, 5에 마이너스니까 x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x가 5에 5. 그러면은 여기 오니까 b에서부터 뭐라고 그래? 무게중심의 이등분선까지 이 길이가 얼마죠? 2분의 5.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을 빼니까 요점부터 요 놈까지의 길이는 2분의 4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문제를 봤더니 BH2를 구해라.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1대 2. 1대 2, 즉 1대 3이죠. 그럼 2분의 4에다가 3분의 2 곱하면 되는 거지. 3분의 4까지. 여기 나오잖아요. 6분의 얼마겠어? 3 더하기 얼마? 8. 6분의 10. 이해는 되지? 이해돼야 안 돼요? 펜 들어보세요. 펜 들어보세요. 내가 안 줄 테니까 지우개로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해서 풀어보죠. 자,